야, 이거 실제로 보니까 벤츠가 인테리어 라이팅에 집중할 때 아우디는 익스테리어 라이팅에 집착했습니다. 자동차에 LED로 연출까지 한 거는 정말 혁신적이었는데요. 조명회사라는 놀림도 있지만 관심도가 가장 높은 부분도 역시나 아우디의 라이트 연출이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니까 까리하네! 아우디는 신차를 발표할 때마다 조명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뭐 뱀비 다음으로 예쁜 차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기만의 수식어를 확실히 확보했는데요. 그냥 불만 이렇게 번쩍이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시퀀셜 턴 시그널도 놀라움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이 라이트로 애니메이션까지 보여줍니다.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자동차가 뭐 더 발전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와우, 진짜 새로운 시장 개척이네요. 근데 이거 오스람이랑 콜라보 하나? 자, 그런 전국값 빼고 가성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A7은 처음 나왔을 때 보급형 파나메라라고 불렸습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세대 교체가 된 지금은 그 사이가 더 멀어졌습니다. 물론 경쟁차에 비해서는 아직도 가성비가 좋은 편이긴 한데 아니 뭐 9천이 뉴지 메이름도 아니고 비슷한 가격대인 E클래스는 4기통입니다. 근데 A7은 6기통이라는 점, 동급인 CLS는 2천이나 비싸고 이러면은 6기통 A7 가는 게 맞겠네요. 이 가성비를 더욱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세대 중고차를 사는 건데요. 물론 이 앞에서 우와 했던 라이팅 연출은 없습니다. 대신 지금 1세대의 중고가가 소나타 신차가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디자인이 2% 부족하다. 이제부터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중국산 RS 바디킷으로 채우는 건데요. 단돈 120이면은 1억이 넘는 RS의 감성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0은 순수 부품값이고 구변도 필수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몽글몽글한 2세대에 비해서 1세대가 좀 더 단단한 편이니까 스포티하게 타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 라이트 세레머니! 낮에 봐도 질입니다. 요즘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세레머니를 넣어주긴 하지만 아우디만큼의 액션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내믹 턴 시그널과 레이저 HD 매트릭스 LED 라이트 헤드라이트! 요게 무려 2018년에 나왔어요. 역시 맛집은 다르네요. 스포츠 세단답게 측면 흡기 그릴이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2세대도 RS 바디킷으로 업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측면은 전형적인 쿠페형 스포츠 세단입니다. 이 라인에서 반하고 문을 열게 되면은 프레임리스 도어! 여기서 2번 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레임리스 도어는 만듦새에 따라서 풍절음 유입 차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주행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쿠페형 세단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벤츠 CLS가 가장 먼저 이 쿠페형 세단 시장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A7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면서 CLS의 독주를 멈추게 됐는데요. BMW도 12년에 6 시리즈를 내놨지만 CLS와 A7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단종되었습니다. 그만큼 쿠페형 세단계에서는 먹혀주는 차가 바로 이 A7입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도어 스팟도 역시 조명이 달려있고요. 제가 오늘 타게 될 50 TDI에는 고성능 느낌의 티타늄 더블 스타일의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요게 21년형에서는 55 TFSI에 들어갑니다. 이 신발 스타일이 진짜 살아있네! 후면은 담당 디자이너가 우주선을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에? 무슨 우주선? 트렁크 리드는 높이가 극단적으로 낮고 리어 램프는 이어진 타입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주선 같기도 해요. 그리고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 라이트 세레모니까지 아주 그냥 감동의 도가니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 전동 스포일러는 시속 12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다운포스를 증가시켜주긴 하는데 저속에서도 이렇게 갬성으로 피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쿠페형 세단에서 트렁크 기대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요.
패스트백 형태라서 후면 전체가 올라갑니다. 용량은 535리터나 되고 2열도 폴딩이 돼서 거의 SUV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와, 이거 차 박혀도 되겠는데요? 아우디 A7의 외관 총평.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쁜데 조명까지 진짜 감성은 찐이다 찐. 하지만 왠지 좀 양카 같아. 화려함이 너무 투머치합니다. 하긴 뭐 9,000짜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대중적이진 않아도 독보적으로 빛나는 디자인입니다. 실내에도 라이트가 빠질 수 없다. 이 시작하기 전에 멀티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보고 가실게요. 요즘 벤츠는 너무 막 정신없고 막 빛이 번지는 그런 느낌인데 아우디는 컬러 자체가 진하고 또렷합니다. 역시 라이트의 진심이네요. 실내는 A6를 다듬은 느낌입니다. 거의 뭐 비슷한데 이런 가니쉬의 차이를 줘서 중후하면서도 트렌디한 분위기가 공존합니다. 실내 전체에 발코나 나파 가죽이 적용된 것도 고급스럽네요. 센터 패시아에는 12.3인치 버추얼 콕핏 3D 디지털 클러스터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비 정보를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연동이 됩니다. 10.1인치 모니터와 아래쪽에는 8.6인치 디스플레이가 만나서 최첨단 인테리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터치 감도가 별로입니다. 살짝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힘있게 꽉 눌러야 돼요. 그리고 물리 버튼도 별로 없어서 운전 중의 사용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도 지원이 되는데 전후 측면은 물론이고 이렇게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각지대까지 같이 보여주고요. 또 3D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차는 A7이 처음인 것 같아요.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네요. 기어 노브는 전자식 기어래 보이고 D 상태에서도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파킹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컵홀더뿐인데 핸드폰 놓을 공간이 없네요. 콘솔 박스는 슬라이딩 형식이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크기에 비해서 수납 공간은 좀 좁습니다. 2열은 쿠페형이지만 널찍합니다. 레그룸은 주먹 3개, 헤드룸은 주먹 하나 들어가니까 패밀리카로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센터 터널이 조금 높아서 실질적으로는 4인승에 가깝습니다. 중앙에 공조 시스템도 터치 패널이고 디자인도 고급스럽습니다. 시인성도 좋고 에어벤트는 4존에 열선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띠 버클에도 라이트! 요거 밤에 은근 편하더라고요.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에 풋등까지 뒷자리에도 빼곡히 들어가 있네요. 아우디 A7의 내부 총평! 밤에 보면은 호화롭습니다. 요즘 아우디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라이트 감성은 진짜 먹어줘! 하지만 실용성은 꽝! 실내 전체를 터치 패널로 했으면 조작감이 좋아야 되는데 터치감이 2,000짜리 국산차만도 못합니다. 수납 공간도 역시 수입차네요. 그래도 효용력만큼은 최첨단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A7 주행을 나가볼게요. 짠! A7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A6에 비해서 낮아서 그런지 거의 뭐 땅에 붙어서 가네요. 그리고 디젤이라 그런지 초반 회전 질감이 막 부드럽진 않습니다. 거진 1억짜리 6기통 차인데 디젤 특유의 소음 진동이 심각합니다. 타이어부터 타고 들어오는 하부 소음도 꽤 큰 편이고요. 최근에 탔던 3,000짜리 니로보다도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프레임리스 도어는 풍절음을 잘 막아주네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3개를 색칠할게요. 드디어 풀악셀 타임입니다. 아우디 차 마지막으로 타본 게 R8이었는데 새록새록하네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이야! 우와! 우와! 변속! 우와! 진짜 빠릿빠릿합니다. 오! 엔진음이 거의 RS 뺨 따고 치는데? 야! 다 뺨 따고 날려버려. 따다다닥! 와, 고속 한계치가 엄청납니다. 이거 한 300까지 거뜬하겠는데? 우와! A750 TDI는 286마력의 63.2토크입니다. 제로 빼기 5초대인 만큼 토크감이 파괴력 있습니다. 와우! 밟자마자 찐득하게 발사가 돼요. 다시 한번 브락셀! 우와! 와!
진짜 이게 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50 TDI에는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7단 S트로닉보다 높은 토크를 잘 견딥니다. 진짜 이렇게 밟으면은 힘의 한계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사고 싶다. 이번에는 A7의 퍼포먼스, 운동 성능을 느껴보겠습니다. 오토 모드로 해두고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하체가 물렁물렁해요. 횡운동을 좀 못 잡아줘서 차가 휘청휘청합니다. 뭔가 대형 세단 탄 느낌도 드는데 구형 지구공 스타일이네요.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벌써부터 달라. 자, 다시 한번 차선 변경. 와, 이번에는 안정적이었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하체가 단단해지고 차대 강성도 좋게 느껴집니다. 드라이브 셀렉트가 모두별로 전자식 댐핑 컨트롤을 극명하게 해줍니다. 이거 돈값하네요. 이번에는 제동력입니다.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이게 생각한 것보다는 제동거리가 조금 긴 편이네요.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거. 아마 이거는 또 렌트다 보니까 브레이크 오일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리는 힘에 비해서 제동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S나 RS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로 교체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이나 엔진은 세팅이 가능한데 브레이크는 모드별로 개별 세팅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코너링입니다. 고속 코너링. 역시 이 기본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나긋나긋해서 롤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뭔가 갑자기 밀리는 거 없이 안정적입니다.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도 없이 선의 능력이 정직해졌어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기어비도 짧아서 이렇게 핸들링을 조금만 해도 회전각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거. A6 같이 직관적이면서도 후륜저항 없이도 날렵합니다. 아우디 A7의 성능 총평. 스포츠카 플러스 고급 세단입니다.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편안한 승차감부터 달리는 맛까지 구석구석 잘 구현해주고 배기량의 기통수, 8단 미션까지 갈증이 날래야 날 수 없는 가속감이네요. 하지만 결국에는 RS 가야 될 것 같은데? 초반 감성은 스포티한데 달리다 보면은 뭔가 조금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연륜감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RS와 색채감을 나눠놓은 것 같은데요. 제대로 개비스콘 하려면은 1억 7천! RS 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7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1억 미만 차량 중에서는 성능과 공간 모두 종합 점수를 높이 주고 싶습니다. 아마 패밀리카를 빙자한 달리는 아빠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아우디 A7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 살 거예요. 솔직히 이 9천에 3.0 6기통 수입차 사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쿠페형 세단인데 CLS나 파나메라 보면 동급 대비 비교 가성비는 좋습니다. 근데 막상 이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A6가 이 가성비나 만족도는 조금 더 좋겠네요. 그래도 여유 자금만 있다면은 죽기 전에 사고 싶은 차 아우디 A7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